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시진핑이 행방불명됐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을 마치자마자 그 6월 4일 시진핑이 중국 TV에 나타나가지고 건재하다는 사실을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실이 오히려 시진핑이 진짜 행방불명되었구나라는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이어받아 가지고 시진핑 중공 정권은 사실상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의 그 자연재해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한입니다. 이것이 뭐 중국의 남쪽서부터 저쪽 북쪽에 있는 길림성까지 그 중국 전역에서 아주 그 자연재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뉴스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그 사진들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그냥 자연적인 우한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그 사건이 이제 뭐 원래부터 있었던 사건입니다만은 지금 구체화됐습니다. 미국군이 지금 500명 정도 대만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5월 15일 공개됐는데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그 중국 정부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시진핑 중공의 정말, 중국의 우한, 그리고 미군의 대만 주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시진핑이 5월 19일 날 나타나고 쭉 안 나타나고 있다가 한 보름 이상 안 나타나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6월 4일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다라는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 중국이 보통 그 다른 나라 국가 원수가 왔을 때 그 국제회담하는 장소는 인민대회당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진핑이 그 시진핑이 이제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례적인 일이고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글을 보시지만은 그 외국의 대통령을 만났으면은 그 양국 국기가 걸리게 마련입니다. 뭐 중국 깃발하고 벨라루스 깃발을 이렇게 양쪽에다 걸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벨라루스 신문에 벨라루스 대통령이 미리 중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된 다음에 이미 세상에 공개가 되니까 중국 매체가 그 부랴부랴 늦게 공개한 것 아닌가 해가지고 지금 정말 시진핑은 연금 상태에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의문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진핑이 벨라루스 대통령하고 같이 서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미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진짜 시진핑이 아니라 가짜가 나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까지 제시할 정도로 지금 중국의 시진핑은 확실히 좀 이상하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유튜브인데 아주 그 의미심장한 유튜브가 간중국, 우리말로 보면 간중국이 되겠죠. 중국을 본다라는 그런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6월 7일자인데 충격, 스끈평, 시진핑이죠. 병안으로 사임 물음표입니다. 임시당 중앙 전격 출범, 이런 뉴스가 다 나오는 겁니다. 시진핑이 건재하다면은 어떻게 그 후계자 이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진핑은 벨라루스 대통령한테 바로 옆에 내 사무실이 있죠라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바로 내 사무실이 옆에 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외국 귀빈을 맞이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내 집에서 맞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중국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시진핑은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예의상의 미소조차 짓지 못했다. 그래서 혹시 진짜 시진핑은 연금되어 있고 애초에 나타나지 않은 것 아닐까요? 라는 이런 물음을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간중국이라는 이 소식통 이외에 아주 여러 군데에서 영어로 하는 방송 또는 이거는 한국말로 하는 거지만은 여러 군데에서 시진핑의 지금 권력이 분명히 심각한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이건 국제 전화는 자주 합니다. 트럼프랑도 전화했다고 그러고 또 세계 각 정상들하고 전화를 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그 중국이라든가 또는 미국에서 나오는 매체들을 보면은 하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런 비밀 통보가 하달됐다. 이런 뉴스들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물론 이제 간중국이라는 중국을 본다라는 이 매체는 중국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중국의 독재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취하는데 폭정은 반드시 몰락한다라는 멸망한다라는 그런 그 사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왕양이라는 사람이 총소기를 맡아서 당무를 관리하고 있고 후춘화가 총무를 맡아 국무원을 책임지는 구조다. 이것이 이제 100% 확인되려면은 좀 더 시간을 기다려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금년 9월 3일이 뭐 지금 한 석 달 채 못 남았습니다만은 중국이 전승절 80주년 기념하는 날입니다. 중국은 그 팔자를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80주년에 북경에서 아마도 큰 그 군사 퍼레이드를 벌릴 텐데 그때 시진핑이가 거기 가운데 나타나느냐 마느냐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의문 지금 시진핑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에 대한 그 의문을 결론 지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완전한 결론이 나고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공부할 때 그날에서 나오는 다큐멘트 가지고서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큐멘트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라든가 과거 구소련 독재 정치 연구할 때 미국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 공산국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리서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와처라고 얘기합니다. 와처.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그 총 결론은 금년 9월 3일 시진핑 주석이 정말 그 주석단의 가운데 자리에 당당하게 올라서느냐에 따라서 이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시진핑 얘기는 뭐 저는 아마도 물러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쁘고 또 중국 군부 내에 균열이 생기고 이런 사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시진핑 정권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은 수십 년을 더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 임기를 없애놓고서 3년 차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권불 10년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3년 더 했으니까 권불 10년보다는 더 간 것이지만은 아무튼 시진핑 권력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나온 지 10년 넘은 책입니다. 그 피터 나바로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신임하는 사람이죠.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한 10년 전에 중국이 세상을 다 죽이고 있다. 데스 바이 차이나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때문에 죽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책에 보면은 중국이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중국의 이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들이 정말 그 천민자본주의예요.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 해가지고 아주 건강에 해로운 물건들 만들고 그것을 전 세계에 이제 갖다 싼 값에 팔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 때문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지금 이 피터 나바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스 바이 차이나라는 책에서 양심 없는 중국 기업가들은 치명적인 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넘쳐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물건이 싸니까 다 사서 쓰는 거예요. 중국의 왜곡된 형태의 자본주의는 불법적인 중상주의와 보호주의 무기를 결합하여 미국 산업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가장 효율적인 암살자로 변하고 있다. 저는 바로 중국이 이렇게 10여 년 동안, 10여 년도 더 되죠. 수십 년 동안 이런 그 불법 행위를 하고 이렇게 좀 반칙을 했던 것이 오늘날 중국이 몰락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고 봅니다. 중국의 수천 명의 중국에도 자유의 투사들이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겠습니까? 전부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우리 천안문 사태 때는 도무지 몇 명이 죽었는지도 알 수 없죠. 그런데 데스 바이 차이나 이 책에서는 수천 명의 중국의 사이버 반체제 인사들, 인터넷 같은 데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강제 구금당했습니다. 그거를 구글 귤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귤락이라는 것이 강제 수용소죠. 구글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 네. 그리고 중국은
뭐 이란 같은 나라 핵 만드는 거 도와줘가지고 핵 확산을 널리 이제 핵 확산을 시키고 있다. 그 석유를 확보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이런 식으로 중국을 비판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꺼내 읽다가 제가 이 책 나왔을 무렵에 우리나라 신문에 나온 그 광고 전단지 하나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거기다 껴놨던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호소문 이렇게 돼 있어요. 2011년 7월 14일자 우리나라 신문에 이제 광고로 나옵니다. 중국산 작업용 면장갑 유해물질 과다 검출 사건 유해 제품 판정 기준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그 작업할 때 뭐 그냥 값 싼 거죠. 중국 장갑 뭐 빨간 거 칠한 거 그 사가지고 뭐 몇백 원밖에 안 되는 거 이거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해 물질이 과다 검출됐다. 그래서 내가 저 책을 그 10여 년 전에 읽으면서 마침 그것을 증명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그런 기사가 뭐 기사가 아니라 광고지만은 나왔길래 이렇게 오려뒀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중국은 말이죠. 세계만 죽인 게 아니라 자기도 죽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중국의 공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제가 저는 뭐 중국을 2012년 이후에는 가질 않았습니다만은 2012년 갔을 때 제가 머물던 그 호텔에서 한 100m쯤도 안 될 거예요. 그 앞에 큰 빌딩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빌딩이 안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안개가 아니에요. 하얀 안개면은 안개가 껴서 뭐 100m 앞이 안 보일 수 있는데 안개가 아니라 그냥 먼지입니다. 그 누런 황사. 여러분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 대낮에 태양이 떠 있는데 태양빛이 안 보일 정도로 하늘이 어두워져 있는 사진. 그리고 이거는 바닷가에 있는 것 같아요. 바닷가 대도시 같은데 뭐 뿌여가지고 건물들이 뭐 그냥 꼭대기층은 보이지 않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하수 오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중국을 망가뜨리는 이런 요소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고가도로예요. 자동차들이 많이 있는데 하도 그냥 황사들이 많이 껴가지고 거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뒷배경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뿌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뭐 수치상으로도 중국의 공해가 너무나도 심하다라는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상황. 그래서 제가 언젠가 중국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17가지 요인들 얘기할 때 그 공해가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그런 말도 했었는데 최근에 자료들 찾아보니까 그런 공해,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죽고 있다라는 이런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참 거의 믿어지지가 않는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그냥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 크기가 거의 달걀 사이즈입니다. 달걀 사이즈 같은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길림성이에요. 길림성이니까 뭐 우리나라랑 아주 가까운 곳이죠. 북한 바로 위쪽입니다. 만주죠, 만주. 2002년 6월 2일, 6월 5일 길림성에 중국 기상청이 8에서 10등급의 폭풍 우박 소나기 경보를 발동하였다. 그러니까 뭐 지금 물론 이제 중국은 온 6월에도 우박이 자주 내리는 나라지만은 이런 엄청난 우박이 내렸고 산시성에는 6월 9일 산시성은 또 북경보다 저쪽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길림성에서부터는 뭐 1000km도 넘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도 그냥 또 우박을 동반한 뇌우 예보가 있었다. 예, 산시성 여러분 지도 보겠습니다. 길림성은 우리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그 위쪽이 길림성입니다. 거기에서도 우박이 왔고 그리고 북경보다도 훨씬 남서쪽에 해당되는 산시성에도 우박 경보가 내리고 이거는 중국 북부 전체에 이런 악천후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광시성에서 홍수 및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광시성은 바로 홍콩 부근입니다. 홍콩보다도 더 옆이에요. 그러니까 월남에 가까운 곳인데 지금 우리가 중국 지역을 세 개 얘기했죠. 길림성, 산시성, 광시성. 그러니까 중국 전체에 이런 재앙적인 이런 기후 이변이 나타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중국 자체가 너무나도 이 자연재해,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해,
이런 것 때문에 자연재해가 이제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중국 전체가 물난리 그리고 우박 이런 것 때문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차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난창이에요, 난창. 난창은 어디 있는 데입니까? 양자강에 있고 양자강 상하이가 양자강 맨 끝이죠, 바닷가. 거기 우한이 있고 우한보다 조금 더 오히려 서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도시인데 여기서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차가 둥둥 떠내려가는 이런 사진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난창시의 상업지역 전체가 물에 잠긴 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남쪽에 있는 우한은 당연히 홍수가 위에서 터지면은 밑에는 다 홍수가 나니까 우한의 지하철이 임시 폐쇄됐을 정도로 그 동영상을 보니까 지하철 그 계단에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중국 전체가 이렇게 공해에 시달리고 있죠. 항저우 지역은 하도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변압기 시설이 고장 나가지고 그냥 어떤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정전이 되는 이런 그 어마어마한 이거는 꼭 자연재해라고 하기에는 인재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홍수만 오면 자동차가 떠내려가냐. 3m가 물이 쌓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수도 시설은 어떻게 만들어 놓고 도시를 만든 거고 그리고 홍수가 날 위협을 다 감안을 하고 도시를 설계하고 만드는 것인데 이게 중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정말 그 미친 듯이 천민자본주의식으로 발전하다가 생긴 그런 결과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후조우라고 그러죠. 후조우는 무슨 폭풍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 미국에 보면은 그 회오리 바람이 있습니다. 토네이도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게 사진을 보니까 그것이 후조우라는 그 도시를 덮쳐가지고서 집이 5만 채 이상 5만 8천 채라는 말도 있고 집이 5만 채가 부서질 정도면은 이건 무슨 폭격을 하루 종일 얻어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이 지금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늘이 도시 위에 떨어졌다. 이게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그 막 도는 것이 땅하고 하늘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보이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후조우는 어디냐? 이거는 대만에서 이렇게 마주 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바닷가, 중국의 내륙, 중국의 북쪽, 중국의 남쪽, 동쪽, 그냥 중국 전체에서 이런 그 자연재해, 이거 보니까 그냥 큰 나무, 여러분 그 사진 보니까 사진이 좀 뿌였습니다만은 큰 나무가 통째로 그냥 뿌리가 뽑혀 있는 그 옆에 이제 자동차에 막 덮치기도 하고 이런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래가지고 칸 중국이라는 그 채널에 바로 어제 거예요. 6월 11일자에 죽어가는 북경 군용 차량 밀집 대공황급 위기 확산. 북경 시내가 그렇게 조용하대요. 북경이 얼마나 사람 많고 활발하고 그런 도시입니까? 그런데 북경이 조용하고 매우 기이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이 보이지 않고 그 북경 상황이 참혹해지고 있다. 군용 차량들이 하도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서 이거 썸네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북경 군용 차량 밀집 대공황급 위기 확산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 정체불명의 군용 트럭이 이렇게 많이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이 자기 친구가 공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장갑차들이 많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가르쳐주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란이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사람들은 군용 차량이 시내에 이렇게 있으면 무슨 엄청난 데모가 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란이 일어나는데 그 소란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정부의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소란이냐, 혹은 국민들이 너무 이제 그 직업 잃고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으키는 소란이냐 하는 이런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그런 것을 중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주 보여드리는 지도인데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은 오랫동안 하고 있죠. 특히 서해 바다에서 도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나고 중국의 그 엄청난 구조물들을 만들면 안 되는 곳에서 만들어 세워가지고 자기네 말로는 이것이 평화적인 시설이고 어업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가 어업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업시설 같지 않은 그런 구조물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바다에 근긋는 나라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해 바다에 동경 124돈을 그으면은 서해의 겨우 28%가 한국의 측이고 72%가 중국 측에 속하게 돼 있는데, 중국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해 바다가 다 자기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해 바다가 다 자기 바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 거기에 중국이 구조물 설치하고 있다. 관측용 부표도 설치했다. 그리고 항해 금지 구역. 그러니까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배 못 다니게 하는 금지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 속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하는 그 지역에 배가 못 다니게 하는, 그래서 중국이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가 가서 그것을 깨면 전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서 폭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이 한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우리도 하기도 그렇고, 그거는 뭐 올바른 행동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런 그 딜레마를 중국이 한국한테 이제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군 사령관이 한국은 항공모함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중국이 서해 바다를 자기 바다로 장악하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서해 바다 중국이 지금 뭐 설란 1호, 뭐 설란 2호 이런 구조물 만들어 놓고 원래부터 만들어 놓은 고정 구조물, 이거는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실은 건드리면 안 되는 데입니다. 근데 중국이 거기에다가 자기 시설물 갖다 놓고 대한민국이 항의하니까 그거 별로 이렇게 해로운 시설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바다에서의 갈등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이 설란 1호, 설란 2호라는 연어 양식장이래요. 자기네 말로는 이렇게 바다에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과연 뭐 연어나 양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러니까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 우리 애들이 그러죠. 갖다 침발로 놓는다고 그러죠. 이거 내 거야 하고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 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설란 1호 그게 아니라 중국이 구조물을 갖다가 이제 그 바다에다 꽂아놨는데,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랍니다. 이것을 바다 한가운데다 해놓고서 이게 무슨 평화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석유 파는 그런 시설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국제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미군 사령관이 대한민국은 항공모함과 같고, 그리고 평택기지가 바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기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렇게 그 옆에 나라들한테도 행패를 부리고 자기는 자신 나름대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나빠지고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그 강력한 권력이 흔들거리고 있는 시점에 이게 저는 약간 그 치명적인 결정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얘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만에 미군이 있냐? 대만에 미국이 있느냐? 물론 79년 이전에는 미군이 있었죠. 중국하고 수교하기 전에. 수교를 하고서 미군이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만에 미군이 있다는 말이 솔솔 나오기 시작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2021년부터는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는데, 바이든이 대통령 하는 동안에 대만 주둔 미군이 트럼프 때보다 2배 정도 늘어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와, 바이든 중국에 대해서 그래도 아주 포석을 잘 하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뉴스들이 이제 2001년 무렵부터 대만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이제 간간히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공개를 확실하게 한 것이 미국 의회의 그 국회의원들 보라고 만드는 국회의원들용으로 이제 이 안건들을 제시하고 논문 쓰는 그런 연구소가, 정말 거창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CRS라고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 5월 달에 간행된 보고서에 대만에 미군이 있다. 그런데 41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1명.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그거보다도 훨씬 적었는데 바이든이 41명 정도로 늘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이 대만의 차이 잉원 총통, 지금 총통보다 이제 지난번 총통이죠. 그 여자 총통인데 아주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중국이 아주
정말 그 치를 떠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군 있는 거 맞다.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소수 있다 소수. 소수 있는데 그것이 바이든 때 41명 정도로 이제 늘어난 것이고 그것은 그러면 불법으로 가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 미국이 2023년에 국가방위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기반을 둬 가지고 미군이 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41명이면 이렇게 뭐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41명이 거기에 있는 것은 그 퍼머넌트 베이스라고 그럽니다. 퍼머넌트 베이시스 뭡니까? 이건 오는 게 아니라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머넌트 베이시스. 그러니까 영구 주둔하는 그런 입장으로 41명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린베러입니다. 미국 최고의 전투부대를 그린베러로 치죠. 월남전 때 케네디가 만들었던 그런 특수부대인데 그린베러가 있고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는 대만이 가지고 있는 대만 영토 중에 중국 본토하고 한 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금문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계속 금문도에다 포격하면은 금문도는 다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린벨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 제가 그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2001년 10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차이잉원이 소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2024년 5월에 미국 CRS 보고서에 41명 있는 거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금문도에 있다. 참 그 대단한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번에 사건이 된 것은 여러분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대만하고 금문도하고, 금문도는 중국에 붙어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도 보면 중국 본토예요. 근데 그것이 대만령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치는 거죠. 바로 코앞에 대만 영토가 있으니까 뭐 거기 뭐 폭탄도 아마 수만 발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미군이 가 있다. 그런데 바로 지난 5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흔들거린다는 뉴스가 막 나올 무렵에 미국 그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사진 보겠습니다. 리어 어드미럴 마크 몽고메리, 그러니까 리어 어드미럴이라고 그러면은 해군 별 둘을 얘기합니다. 해군 소장, 예비역 해군 소장 마크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의회 청문회에서 대만에 현재 미군이 500명 주둔하고 있다. 500명은 이거는 저 40명하고는 완전히 말이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전쟁 나기 직전에 러시아군이 몇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딱 포위할 때, 그때 내가 이 전쟁 막는 방법 하나 있다라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미군이 뭐 훈련하는 듯이 뭐 낙하산 훈련한다는 핑계로 한 500명 정도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면은 그러면 소련이 러시아가 전쟁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500명이라는 것은 의미가 대단히 심각한 그런 병력인데 이분이 지금 미군이 500명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뭐 2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그냥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파견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이든이 그것을 40명대로 2배로 늘려놨다고 그러는데 지금 언제인지 정확하지 모릅니다만은 그 5월 15일자 청문회에서 500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1000명 정도 있으면 중국의 침략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숫자보다 한 2배가 되면은 A True Counter Intervention Force, 그러니까 중국이 공격을 하는데 그거를 카운터 인터벤션, 공격하는 것을 맞받아 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한 1000명 정도 되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좀 놀라운 얘기죠.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뭐 중국의 우호적인 신문인데 거기에서 중국의 레드라인, 중국이 미국 보고 대만에 대해서 이것 이상 하지 마, 이런 그 빨간 줄을 겁니다. 이거 이상하면 우리는 참을 수 없어. 뭐 제가 그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의 미국의 높은 고위급 관리들, 장관급 관리 파견은 우린 가만 못 있겠어. 중국의 미국의 공군기가 착륙해도 가만 못 있겠어 대만에. 뭐 이런 등등인데 500명의 군사력을 갖다 놨는데 그 몽고메리 제독이 1000명 정도 늘리면 대만의 침공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그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테스트하는 거다. 이거 뭐 한번 붙어볼래?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인데 아마도
시진핑 정권이 휘청거린다라는 맥락에서 미국이 이때 그냥 500명, 1000명 대만 주둔군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냥 제가 어제가 바빠가지고 수요일 날이 아니라 오늘 목요일 날 아침에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뭐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요 그 대만 주둔 미국 문제는 이 상황이 전개되는 대로 한번 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